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는 지난 학기 강의를 가지고 했고,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좀 기다려보죠. 그리고 뭐 수다를 좀 떨자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연휴가 엄청 길었잖아요. 연휴가 엄청 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였지만 사실 연휴를 제대로 쉬지 못한 게, 이렇게 치워놓을까? 설치가 되는 동안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5월 4일이 목요일이었죠? 맞나? 이때가 마지막 수업이었고, 5월 5일이 금요일 어린이날, 5월 6일이 토요일, 5월 7일이 일요일, 그리고 어제가 월요일 개교기념일이었죠. 금요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이때는 뭘 했냐면은 저희 애기의 외할머니네 갔어요. 외할머니 생신이 5월 4일이어가지고 외할머니 생신 겸 해서 놀러 가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토요일에는 이제 또 어버이날이니까 할머니네 갔어요. 할머니네 방문을 하고 또 역시 같이 식사를 했죠. 일요일은 뭐가 있었냐면은, 와이프 회사 녹십자를 다니거든요. 녹십자 계열사에서 어린이집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 5일에 하기로 했는데 5월 5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5월 7일에 이제 회사에서 하는 어린이집 행사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때, 요때 외할머니네 갔죠, 이때 할머니네 갔죠, 이때 어린이집 행사 가고, 이제 와이프는 5월 8일에 다시 출근하고, 저는 이제 신나게 개교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는 다 휴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쉬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린이집 행사 진짜 크게 하더라고요. 전체 계열사에 있는 애기 있는 가족들 다 초대해가지고, 막 무슨 에어바운스라고 해서 공기 넣고 애들 막 타는 그런 것도 하고, 바이킹도 오고, 기차도 하고, 마술사도 부르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 오락기, 막 이런 것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낮에는 뭐 하고 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막 제일 마지막에는 막 애들 불러가지고 막 댄스 경연해가지고 경품 추첨하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루 종일 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초대 가수가 있다는 거야. 초대 가수가 있다는데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고, 이제 경품 추첨 다 끝나고 초대 가수가 있으니까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초대 가수가 이제 마지막에 딱 짠 하고 나왔거든요. 누가 왔냐면은 마마무가 왔어요. 근데 제가 뭐야, 이거 열려있어가지고 안 됐다. 잠시만요, 이거 껐다가 다시 할게요. 제가 어느 수업에서 말을 했나 안 했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의 최애 가수가 마마무거든요.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저는 마마무 팬을 무무라고 부르잖아요. 무무라고 하는데, 저는 무무입니다. 공식 무무입니다. 공식 팬클럽도 가입을 했었고, 뭐야, 응원봉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굿즈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뭐지? 뭐 안 되지? 이거 열어놔서 그런가? 이거 잠깐만요. 다 닫고 다시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 열려 있어서 안 깔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와이프랑 뭐지? 다 깔린 건가? 와이프랑 되게 막 엄청 지친 체력으로 잔디밭에 앉아서 막 애들 댄스 경연대회 하는 거 보면서 막 그냥 완전 넋이 나가 있다가, 갑자기 초대 가수 마마무입니다 딱 하는 순간 막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앞으로 뛰쳐 달려나가서 막 애기 들쳐매고 막 앞에서 엄청 어그로 끌고 막 그러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목이 쉬어 있죠? 그때 소리 질러서 목이 쉬었습니다. 진짜로 그때 소리를 너무 질렀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휴를 뭘 하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러면은 연휴란 없습니다. 되나? 왜 뭐지? 잠시만요. 왜 설치가 안 되는 걸까? 이거까지 다 끄고 해봐야겠다. 이것도 껐다 다시 해봐야겠다.
뭐지?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이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볼까? 그런 문제인가? 이게 실습실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컴퓨터를 재부팅할 때마다 다시 몰라요. 다른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패키지 설치해도 또 다음에 다시 또 설치하고 막 그래야 되던데 제가 맨날 이 강의하는 이 프로그램도 이거 맨날 올 때마다 다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번에도 깔았던 것 같은데 또 지워져가지고 다시 깔고 있어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근데 수업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네. 간단하게 하고 우리 또 사전 강의가 하나 올라왔죠? 사전 강의 하나 보시고 또 다음 수업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그래서 저는 마마무 공식 카페, 공카라고 하죠. 공식 카페에도 회원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글 하나 남기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뭐야 이것도? 뭐야 컴패터빌리티가 안 맞는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리에는 깔려 있나요? 아, 노트북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당황스럽네. 일단 한번 실행 다시 해볼까? 안 되면은 뭐 그냥 다른 데이터셋 가지고 하죠 뭐. 그래도 오늘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구경을 하려고 했거든요. 되라. 됐나보다. 되네요. 됐습니다. 얘는 알아서 설치를 하든가 말든가 해버리고 저는 다 됐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를 오늘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하게 되는 데이터셋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다른 수업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일단 그대로 쭉 가져와 볼게요. 방금 설치를 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었죠. 그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써가지고 거기 안에 오픈 데이터셋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좀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맞나 이게?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디멘션이 뭐지? 디멘션이 뭔지 모르겠네. 요거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프린트를 해볼게요. 얘가 디멘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6만 바이 28 바이 28로 3차원 텐서로 들어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28 바이 28짜리 행렬 있잖아요. 그런 28 바이 28짜리 행렬이 6만 개가 들어있어요. 6만 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불러온 케라스 데이터셋 안에 있는 엠리스트에서 데이터를 로드를 해와요.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용 데이터가 이미 다 주어져 있고 여기에 인풋이랑 아웃풋도 다 구분이 되어서 들어있거든요. 레이블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온 쉐입을 봤더니 6만 바이 28 바이 28이고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6만 차원짜리 그냥 벡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6만 개의 행렬 중에서 첫 번째 행렬 28 바이 28짜리 첫 번째 행렬을 보면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줄바꿈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이렇게 첫 번째 줄에도 28개, 두 번째 줄에도 28개 해가지고 총 28줄에 정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웬만하면은 다 0으로 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컬러 맵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검은색이 되고 255 이게 몇 비트냐 8비트여가지고 제일 큰 값이 255거든요. 여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미지로 보여줬더니 여기 그냥 실제로는 행렬이에요. 행렬 28 바이 28짜리 행렬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가로 세로가 지금 28칸이 있고 그러면은 몇 행 몇 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행렬의 값 그게 0에서 255 사이의 값인데 여기 흰 부분은 255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회색 부분은 그 사이의 값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진한 부분은 그냥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흑백 이미지거든요. 흑백 이미지여서 그냥 행렬 하나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컬러 이미지면은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흑백이어서 그냥 숫자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 그 픽셀에서의 그 흰색의 세기를 0부터 255 사이의 그 단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지금 그러면은 여기 안에 28 바이 28짜리 행렬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 데이터를 보고 뭘 맞추려는 거냐면은 요거를 맞추려는 거예요. 요거 여기 지금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손으로 쓴 글씨 데이터예요. 손으로 쓴 글씨여서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총 클래스의 개수가 10개겠죠? 0부터 9까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28 바이 28짜리 행렬을 보고 얘가 5라는 숫자인 거를 맞추려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뭐 10번째 데이터 한번 볼까요? 10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 또 뭐 20번째 거는 이렇게 또 4. 요렇게 28 바이 28짜리 행렬을 보고 요렇게 인덱스, 클래스를 맞추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셋을 오늘 한번 처음 써보려고 들고 왔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풋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 바이 28짜리 행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행렬을 그냥 벡터로 변환을 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행렬을 인풋으로 받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행이랑 열에 대해서 들어있는 거를 다 잘게 쪼개서 이거 28 곱하기 28 하면은 784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수가 784개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그냥 784 바이 1짜리 벡터로 바꿔서 벡터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다가 디시전 트리를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가져온 이 인풋 데이터를 리쉐입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6만 바이 784로 리쉐입을 하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 역시 10,00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리쉐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쉐입까지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진짜 너무너무 간단해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성능이 얼마 나오는지 볼 거예요. 이거를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도 클래시피케이션 해보고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성능을 볼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 쓰면은 이건 최적화 문제 푸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 텐데 디시전 트리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에 비하면은 성능이 되게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같은 레귤러리제이션 파라미터를 줄 거거든요. 같은 레귤러리제이션 파라미터를 두고 이거를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거의 성능이 비슷비슷해지더라. 그거를 한번 볼 겁니다.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사이킨런에서 저번에 했었죠.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져올 건데,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안에 있는 서포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오고,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돌리면 됩니다. 이거 오래 걸리니까 미리 돌릴게요. 미리 돌려놓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있읍시다. 또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 아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두 번째 수업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허둥대지 않는 수업을 보셨는데, 이제 월수 수업이 휴강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는 수업입니다. 네, 사이킨런에서 뭐를 가지고 올 거냐면은 트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트리,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트리가 뭐겠어요? 이 트리 안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델을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모델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이랑 아웃풋을 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킬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레퍼런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레퍼런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퍼런스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인풋으로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크라이테리언 배웠죠. 우리 그 각각의 리프마다 그 이제 임퓨리티, 그 불순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니 메저, 뭐 인포메이션 게인, 아니면 엔트로피 메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라이테리언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뭐를 기준으로 삼을 건가? 디폴트로는 지니 메저를 사용을 할 거다. 그 스플리터, 뭐 이거는 우리 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분기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전부 다 뭐겠어요? 레귤러리제이션이에요. 우리가 비록 정규화를, 예전에 봤던 정규화는 파라미터의 크기를 제한을 하는 정규화만 보긴 했지만, 디시전 트리에서 말하는 정규화는 모델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는 게 정규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 뎁스라고 하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디시전 트리의 최대 깊이, 우리가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분기를 많이 해나가니까 더 복잡한 모델이 될 텐데, 그 최대 깊이를 우리가 그냥 명시를 할 수 있어요. 정수로. 디폴트는 none입니다. 또 미니멈 샘플 스플릿, 우리가 그 리프, 그 잎사귀 하나를 스플릿을 하려면은 최소 그 리프 안에 샘플이 몇 개는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피팅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리프 안에 들어가 있는 샘플의 개수가 점점 줄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들을 엄청 잘게 쪼개기 시작하니까 그 잘게 쪼개진 영역 하나에 샘플의 숫자가 점점 줄어갈 텐데, 그거를 우리가 제한을 하겠다. 최소 샘플이 몇 개 이상 들어갈 때만 스플릿을 시도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역시 리프 하나에 적어도 몇 개의 샘플은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여기 말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안 했지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 미니멈 임퓨리티, 아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디시전 트리에 레귤러리제이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아이고, 어디 갔냐? 제가 가지고 온 요 코드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어떻게 들고 왔냐면은, 한번 볼까요? 아, 좀 내릴게요. 잠시만요. 뭐를 줬냐면은 맥시멈 뎁스를 줬어요. 뎁스는 최대 10단계까지만 내려가라. 그리고 스플릿을 할 거면 최소 샘플이 1000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리프마다도 샘플이 뭐 요 정도는 들어가라, 이렇게 명시를 해봤어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요렇게 트레이닝이 된 거 가지고 프리딕션을 해볼게요. 모델에다가 똑같이 학습한 입력을 넣고 프리딕션도 해보고, 또 테스트 입력을 넣어가지고 프리딕션도 해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애큐러시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좀 다른 걸 썼으니까 여기 다른 거를 쓸게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그래도 이거 오래 걸리려나? 한번 돌려보죠. 아, 이거 안 불러왔구나. 이것도 불러오겠습니다. 학습이 금방 된 것 같죠?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애큐러시가 한 67%, 지금 10개 중에 하나 맞추기였는데 한 66%, 테스트 셋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67% 정도. 오버피팅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우리가 이거 뭐를 바꿔볼까? 지금 어떤 게 제일 극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돌려볼까요? 다른 거는 그냥 디폴트 옵션으로 들어갔을 거고, 이거 아까보다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더 복잡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큐러시가 좀 더 올라갔죠. 89%, 86%. 만약에 이거를 되게 단순한 모델로 바꾸면은 학습도 빨리 될 거고 애큐러시는 떨어지겠죠. 지금 모델이 충분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에는 모델이 충분히 복잡하지가 않아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언더피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바꿔가면은 우리가 모델의 복잡도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 돌린 거 이거 다 덮었었네. 멍청하다. 이거 다시 돌려놓고 다른 거부터 또 하고 있죠. 이어서 랜덤 포레스트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부터 해볼까요? 요거 시각화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거 설치가 돼 있나?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설치돼 있나? 설치돼 있나 보다. 저기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구나. 왜 이럴까? 멈추고 싶다.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이잖아? 안 멈춰지네. 여기서 실행할게요. 이거 실행 안 했구나. 파이더 플러스 안 깔려 있나 보다. 잠시만요. 요거 시각화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미 날라갔어. 잠시만요. 새로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치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봅시다. 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에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사실. 이거 어떻게 레귤러리제이션 뭐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돌렸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첫 번째 리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리프가 이렇게 생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입력은 784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인풋이 지금 784개가 들어가요.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리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784개 중에 350번째 입력, 그게 131.5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분기를 해봐라. true, false를 갈라져라. 일단 샘플은 총 6만 개가 들어있었고 클래스가 10개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하나도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이렇게 모든 클래스에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지니 임퓨리티 매저도 되게 크죠. 이렇게 첫 번째 분기를 한번 여기 가볼까요? 이번에 true로 왔어요. 첫 번째 리프에서 true로 왔을 때 이번에는 568번째 입력을 보고 걔가 0.5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보고 또 갈라져라. 지니 매저 아까보다 조금 줄었죠. 샘플의 개수 6만 개 중에 4만 개가 일로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클래스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계속 분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분기를 해 나가서 여기가 뎁스, 첫 번째 뎁스, 두 번째 뎁스, 세 번째 뎁스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뭐를 한번 볼까?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요런 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갈라져 와서 여기 노드까지 오게 되면은 임퓨리티 매저가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지금 보면은 클래스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클래스에 거의 다 몰려있죠. 1001개 중에
4개를 제외한 모든 샘플이 여기에 몰려 있다.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디시전을 내려도 제법 괜찮을 것 같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강의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디시전 트리를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는 건데, 그때 강의 자료에서는 되게 간단한 모델만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모델, 더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돌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설치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제꼈습니다. 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시 돌려놓고 랜덤 포레스트나 보고 있을게요. 랜덤 포레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역시나 마찬가지로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사이킨런에서 우리 배웠던 앙상블 모델 그 중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아까 레퍼런스가 어디였지? 여기 있다. 앙상블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있대. 이거 한번 구경 가보죠. 보면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크라이테리언, 그쵸? 랜덤 포레스트는 사실 디시전 트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임퓨리티 메저를 측정하기 위한 크라이테리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위를 디폴트로 해서 엔트로피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맥시멈 뎁스 아까 봤죠? 맥시멈 뎁스 여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디시전 트리에다가 그 레귤러리제이션을 똑같이 부여를 하는 거죠. 미니멈 샘플 스플릿, 미니멈 샘플 리프 이런 거, 뭐 웨이트 프랙션 리프, 뭐 리프 노드, 임퓨리티 디크리즈 이런 거. 아까 디시전 트리에 똑같이 가지고 있던 그 옵션들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디시전 트리에다가 똑같이 옵션을 줘야 되니까. 다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요게 추가가 돼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가 이 포레스트를 구성을 하는데 사용할 트리의 개수, 이 앙상블을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몇 개를 가져갈 거다. 그거를 여기다가 맨 처음에 명시를 해줍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사실 뭐 랜덤 포레스트랑 똑같다. 뭐 부스팅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아니어서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을 시키는 요령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 요런 거를 줄 수 있죠. 우리가 사용을 할 디시전 트리의 개수를 몇 개를 두겠다라고 명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피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풋이랑 아웃풋을 이렇게 주면 돼요. 프리딕션도 하면 돼요. 어떻게? 모델에다가 프리딕트를 하는데 우리가 학습했던 인풋을 다시 줘보고 또 마찬가지로 테스트하려는 인풋도 한번 줘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애큐러시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돌릴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앙상블의 개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1개, 2개, 5개, 10개, 20개, 50개, 100개. 그러니까 앙상블의 개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앙상블의 개수가 늘어가면은 과연 이 학습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레귤러리제이션은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 다 돌았나? 이렇게 똑같이 줘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이거 실행 중인가? 아, 아직 실행 중이네. 그러면 코드 좀만 더 짜고 있읍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애큐러시, 트레이닝 애큐러시랑 테스트 애큐러시를 이렇게 받아올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펜드를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어펜드를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우리가 프리딕션 한 레이블이랑 실제 정답 레이블이랑 비교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프리딕션 레이블이랑 실제 정답 레이블이랑 비교를 해라.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할 건데 요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이거 마이너스 1로 바꿔야지.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앙상블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때 학습 에큐러시는 얼마, 테스트할 때 에큐러시는 얼마, 그거를 프린트를 할 거고요. 맨 마지막에다가는 요거를 플롯까지 해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들여쓰기가 되냐? 요렇게 한번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 좀만 기다려 볼게요.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보니까 그때 수업 시간에 조금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디멘션이 증가를 하면은 좀 해야 할 일이 많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700차원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작다고는 하기가 어렵죠. 인풋이 제법 많은 편이죠. 700개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샘플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6만 개 정도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디멘션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리는데 성능이 좀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중간에 멈출게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나? 네. 아, 근데 초대 가수가 마마무가 오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마마무 플러스라고 요즘에 유닛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마마무가. 그래서 전체 멤버 4명 중에 요즘에 솔라랑 문별이랑 둘이 마마무 플러스라고 유닛 활동을 하는데, 마마무 플러스가 왔어. 유닛으로 왔어요. 완전체로 오지 않았어요. 네, 들리는 소문에 어제 이제 와이프가 회사에 갔는데, 이제 회사에 도는 소문이 뭐였냐면은 그 어린이날 행사가 늦춰졌다 했잖아요. 원래 5월 5일이었는데 5월 7일로 늦춰졌단 말이에요. 원래는 마마무 완전체가 오기로 했었는데 5월 5일에 이게 행사 날짜가 미뤄지면서 스케줄이 안 맞는 바람에 이렇게 유닛이 왔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마마무 중에서 휘인을 제일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휘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 지금.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멈춰봐야래. 제발 멈춰줘. 여기 제가 돌렸던 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 미리 받아놨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성능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 따로 뭐 명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디폴트 옵션만 가지고 돌렸을 때 이 그 10개 클래스 분류하는 거 98%, 97%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거 디시전 트리 좀 엇가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레귤러리제이션을 좀 세게 줬거든요. 어쨌든 모델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더니 한 67%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시전 트리랑 똑같은 레귤러리제이션을 넣어가지고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한 개만 돌렸더니 한 55%야. 두 개를 가지고 돌렸더니 64%, 세 개를 했더니 73%, 네 개를 했더니 80%, 80%, 80%, 85%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아직은 더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레귤러리제이션을 좀 되게 억지로 많이 넣긴 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보여주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기 가로축이 앙상블에 들어간 모델의 개수입니다. 그 디시전 트리를 한 개부터 시작해서 100개까지 넣었을 때 그때 에큐러시가 실제로 어떻게 되나 봤더니 뭐 100개까지 갈 필요도 없었죠. 뭐 한 10개, 20개만 돼도 이미 거의 100개일 때나 뭐 버금가는 에큐러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레귤러리제이션 넣은 거를 조금만 풀어주면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정도의 성능도 금방 따라잡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돌아가느라 멈춰지지도 않아서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레귤러리제이션도 한번 살짝 낮춰가지고 해보시면은 이거 앙상블 늘어가면은 네, 서포트 벡터 머신 에큐러시도 금방 따라잡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끝내려고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 주에 사전 강의가 하나 있는데 벌써 그거 구글 폼으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내용이 어렵냐? 대학원 수업 아니냐? 사실 대학원 내용 맞습니다. 그 프리클래스로 올려놓은 그 강의가 사실 대학원 수업에서 했던 수업을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린 건데, 제가 대학원 내용이랑 학부 내용이랑 매 학기 겹치는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전 강의로 나온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고요. 그거 미리 보고 오신 다음에 이제 본 강의에서는 그 주성분 분석을 다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강의 보고 또 네, 이번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